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 가슴이 납작하다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폐도 이렇게 납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압축이 당해서 폐포가 줄어든 것이라면, 그 폐포가 줄어들어서 산소의 분압이 떨어진 거라면 단연코 이 폐를 키워야 되는데, 폐를 키우는 방법은 흉부를 누르고 있는 흉부를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겠다고 놔주는 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수행자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무 토막처럼 쇠파이프처럼 꿇어버린 이 흉부를 무슨 재주로 이걸 필래요? 뼈가 석회화돼가지고 다 꿇어버린 이 뼈를, 흉부를 무슨 재주로 이렇게 켜주냔 말이에요. 이거 키우기에는 백천만급의 난조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이 흉부 때문에 이렇게 납작해졌는데, 제 말이 안 믿기면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 가슴을 한번 보세요. 둥글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납작하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린아이 가슴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 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폐도 당연히 동그랗게 생겼죠. 근데 성장하면서 가슴이 납작해졌어요. 이 가슴이 납작하다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폐도 이렇게 납작했다는 것이면, 이렇게 된 폐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어린애 때와 같이. 그럼 이 폐를 어린아이 때와 같이 둥그르하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 일사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부를, 갈비뼈를 먼저 둥글게 만들어 줘야만이 여기에 따라서 이 갈비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폐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납작해진 이 흉부를 한번 볼까요? 이 흉부를 둥글게 키우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몰라, 의술이 좋아서 지금 요 부위가 지금 연골 약한 부위인데, 요 부위는 이제 수축을 합니다. 벌어졌다 오므렸다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못해. 다 이게 석회 걸려서 뼈가 꼼짝도 안 합니다. 확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흉부를 확장시키려면 흉부의 갈비뼈가 어린아이 성장기 때와 같은 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 호흡 근육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줘야, 둥글게 만들어줘야 비로소 흉부가 원래대로 둥그름하게 됩니다. 흉부가 둥글게 돼야 안에 있는 이 폐들이 둥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체험상, 깨달음상 이 갈비뼈를 둥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만든 자 있으면 바로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불가능한 걸 내가 왜 설명하고 있느냐. 전혀 불가능한데 뭐하러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누구든지 가능은 하되 누구든지 드물게 키울 수도 있대 아무나 키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법문 듣고 있는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도 저도 모른 채 지금 무차별적으로 앉아서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호흡하는 그 원리가 뭡니까?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기 위해서 호흡하시는 거지. 그러려면 호흡의 원리부터 먼저 아셔야지. 그 원리를 모른 채 호흡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살아생전 몇천 급을 태어났다 해도 원래의 호흡, 폐포를, 흉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것이 덜숨했을 때 폐의 크기고, 요것은 날숨했을 때 폐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꺼보시면, 여러분 꺼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꺼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보면. 한번 꺼볼까요?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사람 따라, 인체에 따라서 이 크기, 이거 보이나요? 손 가는 거? 이거 보이지? 예, 보이면 됐어. 요렇게 꺼보면, 날숨 때와 덜숨 때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여러분한테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자, 이 덜숨 때의 폐의 크기와 날숨 때의 폐의 크기를 먼저 유심히 보시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 정도 폐가 컸다면, 요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행경막 있죠? 이 동영상 아마 그분도 보고 계시겠다. 우리 수목교 카페에 막, 우리 회복하고, 행경막이, 폐가 내가 민다 그러니까 폐가 왜 밉니까? 하고 막 논쟁을 벌이는 걸 내가 보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폐가 민다 그러니까 폐가 무슨 장기가 있어 민다고 이렇게 판단했는 것 같아. 큰일 나죠. 폐가 무슨 근육이 있습니까? 어떻게 밀어? 절대 못 밀지. 단지 여기서 봤듯이 덜숨 때의 폐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폐를 이렇게 키운 게 뭐가 키웠습니까? 이 정도 키웠네. 그리고 여기보다.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응? 요게 날숨이지, 이제. 응. 덜숨. 요 밑에 행경막이 있습니다. 응. 덜숨. 요게 날숨. 덜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요게 행경막이야. 자, 날숨. 막이 올라갔죠? 날숨. 덜숨. 맞나요? 그러면 이 행경막이 날숨할 때 이렇게 밀어 올라가면서 이 폐를 짰나요? 또는 덜숨할 때 행경막이 얘를 붙들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덜숨을 했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갈비뼈를 이제 이 안에 폐가 들었으니까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붙어있던 갈비뼈를 이렇게 있다가 날숨도 이렇게 있다가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주면 얘를 벌린다 이 말은 이 안에 면적을 공간 면적을 넓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갈비뼈를 이렇게 짜면 안에 있는 공간을 좁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물리적인 게 나오잖아요. 이 760이, 잡으라. 이 같은 같은 압력이 있는 그 병 안에, 이거 말고 좀 보세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내가 온갖 장비 다 준비하는데. 같은 병 안에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압력은 760이었는데 760의 공기 요걸 그대로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안에 압력은 어찌 될까요? 이거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것부터. 공간이 넓어지면 압력은 낮아지죠. 그러면 공간을 좁히면 압력은 높아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 원리가 어떤 건가 보세요. 얘를 이 상태에서 쫙 짜면은 이 안에 압력이 흉부 속의 압력이 어찌 됩니까?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대기압보다 높게 되면 여기 있는 공기가, 폐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 폐가 짰는 거예요? 아니면 갈비뼈가 짰는 거예요? 그렇죠. 폐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폐는 압력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지 그 압력의 변화는 흉부가 주는 거예요. 맞아? 이게 흉부가 이렇게 압력을 짰다가 넓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부가 이렇게 오므렸다가 놓았다가 한 이유는 압력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부가 이렇게 놔주면 압력이 낮아지고 760보다 낮아져서 숨이 들어오고 이것을 짜면 760보다 대기압보다 높으니까 빠져나가고 이거 지금 반복하는 거죠. 해서 이 행경막을 폐가 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폐가 미는 거다 이러니까 폐는 바깥의 압력으로 인해서 폐가 커진 거예요. 대기압이 없으면 절대 폐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압력이 밀려 들어오니까 폐가 커진 거예요. 폐가 커지니까 요 밑에 여기 받쳐 있던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짜주면 행경막은 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행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요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쪽 그림은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몸통을 흉부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키울 때 어느 부위를 키워줘야만이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여기를 키워주는 것이 맞나? 여기를 키워주는 것이 맞나? 좌측을 키워주는 것이 맞을까? 가운데를 키워주는 것이 맞을까? 어느 부위를 확장시켜줘야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질까? 그래서 행경막과 흉부의 근육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가를 아셔야만 되는데 전혀 그것을 모른 채 호흡 어느 걸 어디다 줘야 될지도 모르고
무차별적으로 배꼽에다 돌아, 단전에다 돌아, 흉부에 돌아, 명치에 돌아, 코끝에 돌아 이렇게 가르치면 호흡신경 잘못 건들면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엄중한 길로 들어서는데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마구잡이로 사람에 따라 굳어 있는 부위가 각각 다르거늘 일률적으로 단전 호흡 시킨다고 단전에다 은염 두게 만들면 자칫 잘못하다가 그 사람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호흡 지도를 하고 있는 게 참 위태롭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중요시 잘 보라고 하시냐면, 자, 이 복부와 흉부가 지금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이 복부와 흉부가 딱 경계지점입니다. 이 경계지점. 이게 경계지점인데, 이 아래쪽 복부에 있는 압력이 760이다. 대개하고 똑같다. 하고 가정을 하고, 여기 흉부에 있는 압력이 730이라고 해봅시다. 이래야 덜숨이 들어올 테니까. 760이 들어올 테니까. 자, 덜숨을 하려고 730일 때 흉부를 이렇게 벌렸더니 흉부를 벌리면 여기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700으로 떨어지겠지. 바깥의 압력보다 낮아져야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흉부를 이렇게 벌렸더니 행경막 위쪽에 이 부분 여기를 벌렸더니 730이던 흉압이 70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바깥에는 760이니까 공기가 쭉 빨려 들어오겠죠. 빨려 들어와서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압력이 아까 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복부의 압력이 760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올까요? 못 내려올까요? 지금 인간들 뱃속에는 흉부와 복부 속에는 이런 압력들이 존재하면서 움직이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여러분이 제 본문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 이 부위를 요 부위 옆구리로 돌아가면서 행경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쪽의 근육들이 얼마만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쪽 근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봅시다. 잘 관찰합니다. 사색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압력과 복부의 압력을 동시에 낮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흉부의 압력과 복부의 압력을 동시에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덜숨을 할 때 복부도 벌려주고 확장시켜주고 흉부도 확장시켜주면 동시에 확장시켜주면 복부의 압력도 떨어지고 흉부의 압력도 딱 동시에 떨어뜨려주면 여기 있는 760이 쫙 들어오면서 복부의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행경막을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행경막 아래쪽에 이 근육을 사용해서 복부도 동시에 키워라. 흉부를 키울 때 복부도 동시에 키워라. 이렇게 여기도 키워주고 흉부도 키우고 확장시켜주면 복부의 압력이 760이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얘가
확장을 시켜버리니까 압력이 떨어지지. 가장 이상적인 호흡은 바로 복부와 흉부를 동시에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부와 흉부를 동시에 확장시켜주는 거. 이것을 동시에 확장시켜주는 이유는 몸속의 압력을 동시에 낮게 만드는 것. 이거 과학이죠? 이 과학자 여러분, 의사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과학이에요. 동시에 벌려주면, 확장시켜주면 복부의 압력도 낮아지고 흉부의 압력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호흡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 불교는 과학이다. 호흡 수행은 완전 과학이다. 이거를 깨뚫지 못한 수행자는 아직 자신의 몸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은 압력입니다. 절대적인 압력 관계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과학자들이 아직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 뿐 자신의 몸에서 체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인류의 병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산소에 있거늘 산소가 유입되는 과정들을 깨뚫지 못하다 보니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의식이 만들어지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근원도 모두 이 산소에 있거늘 산소가 유입되는 과정을 모르다 보니 무차별적으로 인체가 굳굳어서 굳어들어오고 함몰돼 들어오는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모른 채 살다가 결국 세포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작금의 현실. 여기 이 단전호흡이 왜 좋은가? 이쪽 구석구석 이 서해부 쪽, 이 기립근 쪽, 이쪽 근육들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쪼여 들어오면 결국 이 배꼽을 중심으로 주변은 막 돌덩이처럼 굳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힘줄로 근육으로 막 쪼여 들어오고 이렇게 쪼여 들어오면 이 복부의 압력은 어찌 됩니까? 배꼽 뭉쳐 들어오고 서해부 쪽 경직대 들어오고 기립근 굳어 들어오면 이 복부의 압력은 어찌 될까요?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대기압 숨을 쉬려고 폐가 밑으로 밀 때 얘가 횡격막 아래쪽으로 밀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내가 장에 가스 빼라. 특히 이 장기 속에 들어있는 부피를 좀 줄여라. 이 부피를 줄이고 가스를 빼면 이 복부의 압력이 낮아지죠, 당연히. 복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편안하게 내려올 수가 있지. 제가 여러분한테 수행을 시킬 때 처음에 뭐부터 수행을 하라고 합니까? 복부에 굳어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라. 이쪽에 묶어 있는 이 근육 풀고 이 근육 풀어라. 배꼽 중심으로 뭉쳐 있는 이것을 빨리 풀어라. 이걸 풀어라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압력을 낮춰라 이 말이잖아요. 풀면 공간이 넓어질 테니까 이해 안 되면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이쪽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래서 그 인대를 고리심줄까지 당기고 있는 이 인대를 이걸 복직근이라고 그러죠. 이 복직근을
뒤로 이렇게 제껴서 넓혀라. 또한 이쪽 서해부, 여기 서해부 여기죠. 이쪽 서해부, 여기 그 행경막 아래쪽에 있는 이 굳은 부위, 이 부위, 이 명치 부위, 이 부위를 넓혀서 이완시켜라. 그래서 부드럽게 덜수분 할 때 배가 아래쪽 복부가 이렇게 확정시킬 수 있도록 이쪽 근육들을 다 뭉친 걸 다 풀어라. 이게 먼저다 하고 일러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이곳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이쪽에서도 꾸르륵 소리가 나고, 어떤 분은 왼쪽에서도 꾸르륵 소리가 나고, 어떤 분은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꾸르륵 소리가 나고 하고 이쪽에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면, 이 풀리는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당기고 있던, 뭉치고 있던 것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쪽에 호흡 신경이, 근육이 단련된 건 아니에요. 다만 뭉치있던 게 이렇게 놔주는 것 뿐이에요. 요것만 놔줘도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호흡이 깊어지니까 마치 무엇을 달성을 한 듯 어때쯤만 돼도 의식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에 들어가는 이제 첫 단추예요. 그래서 주변 근육들을 다 풀고 나면 필연적으로 이제 호흡이 깊어지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완시켜주고 풀어줘야 될 부위가 바로 복부와 흉부가 걸쳐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부와 흉부가 맞물려 걸쳐있는 자리. 이 자리. 바로 그림으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흉부와 복부가 맞물렸죠. 이 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동시에 복부와 흉부를 벌려주면 여기 압력도 떨어지고 여기 압력도 떨어집니다. 동시에. 그 원리는 과학적이니까 과학자들이 이러면 더 아시겠지. 쪼였던 게 낮으면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는 게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여기가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요거 아직 달성 못 하셨거든. 응? 이거 아직 맛 못 보셨거든. 수행 지도 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이거 그렇게 못 만드셨거든. 호흡 지도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풀릴 쯤 되면, 이걸 다 이완시키실 때쯤 되면 반드시 이 부분도 모두 다 이완됩니다. 소위 말하는 복직근.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벌렸다 오므렸다가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신경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신경을, 근육들을 다 풀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부분. 등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입니다. 자, 보세요. 옛 도교 쪽에서는 등 뒤에 갈비뼈 척추 사이로 지나가는 이 모든 신경을 푸는 것을 동맥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 이거 다 열지 않고는 절대 앞에 이 근육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머리 뒤 옥침부터 말단 꼬리뼈까지 이거 다 신경 살려내지 않고는 절대 앞에 신경 이거 행정막, 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맞물려 있는 이 부분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영 꽤나 했다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하지 아니하고 호흡 지도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제가 안타깝고 이용하다 하고 늘 동영상 안문에 호흡 지도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엄중합니다 하고 늘 우려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이 신경들이, 이 지나가는 신경들. 이렇게 척추 한마디 한마디 이 신경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하고 연결됐을까요? 등에서 뻗어나오는 이 척추에서 뻗어나오는 이 신경들이 모두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를테면 요 부위가 이 부위에 신경이 함몰돼 가지고 앞쪽으로 지나오는 신경이 단절됐다면 이 앞에 근육들은 어떤 세포로 형성되어 있을까? 소위 말하는 좀비 세포로 기능을 잃어버린 채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만 더 잡아당겨서 이렇게 뭉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있는 얘가 부드럽게 만들려면 1차적으로 뭘부터 열어야 된다? 순서가 어디부터예요? 등 쪽에 내려가는 신경부터 먼저 놔줘야 되잖아요. 그 신경을 놔줘서 앞으로 오는 신경이 살아나줘야 얘들이 혈액에 공급해줘서 얘들이 신경이 살아있어야 혈액이 공급되면 계속 그 혈액을 공급받아서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살아있는 세포로서 숨 쉬려고 이렇게 언형을 두면 얘가 벌릴 때 얘도 따라서 놔주는 겁니다. 근데 신경이 차단된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얘는 벌려주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더 잡아당깁니다. 결국 앞쪽 이 부분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등쪽 척추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을 다 살려놓는 것. 예외 없어요. 안 살리면 안 돼요. 이 신경, 이 머리까지, 옥심까지 내려온 이 모든 신경을 해부까지 내려가는,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이 신경을 다 살리지 아니하면 절대 이 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척만급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거 다 이해시키기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척추조차도, 등쪽 척추조차도 이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신경 다 살려내면 척추가 바로 섭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반드시 이 척추가 바로 서면 경추 1, 2번 하고 내려오는 이 신경 라인, 이걸 도교 쪽에서는 옥침 부위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다 열립니다. 열린다 이 말은 신경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다 살아나면 각종 눈으로 가는 신경, 코로 가는 신경, 입으로 오는 신경, 이 성대로 가는 신경, 모든 신경이 여기서 눌려 있다가 다 살아납니다. 이 신경이 살아나서 척추가, 경추가 바로 딱 서면 반드시 육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계는 척추가 살아날 때 이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30 이상이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30 이상 중에 이 육계는 척추의 신경을 모두 다 살려냈을 때 척추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척추의 위치가 바뀌면 이 부위, 소위 말하는 협척입니다. 이 부위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뻗어버립니다. 이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집니다. 이렇게 내밀어질 때 대추혈이, 누르고 있던 대추혈이 뚝 떨어집니다.
그 대추율이 열려야 비로소 여기가 열립니다. 행경막과 복부와 그 사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내 법문 듣고. 대추혈은 고소하고, 아직 여기도 못 풀었잖아, 여기. 그런 몸을 가지고 도턱했다고. 아직 배꼽 여기가 주변에 딸딸이 계란같이 뭉쳐 계시잖아요. 때로는 서해부 쪽으로, 이쪽으로 덩어리 같은 거 한 번씩 지나가잖아. 때로는 요 부위, 명치 부위 여기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팍팍 하나 뭉쳐 계시잖아. 이런 몸을 가지고는 아직 호흡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을 내가 폄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을 막 잃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 완성의 길로 가는 길이 이토록 험준하고 험악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질서를 깨우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우주가 인간한테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이라도 먼저 다 숙지하시고 그 다음 호흡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깨달음은 우주의 조화를 망각한 채 절대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주가 인간한테 생명체한테 준 그 환경을 깨뜨리면 그 생명체는 절대 깨달았다 할 수 없고 고통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